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각이 새벽 1시입니다. 이 김프로가 말이죠. 일정이 바쁘다고 해서 시간을 계속 미루더니 1시에야 녹음을 하도록 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신세대의 밀당입니까? 제가 사실은 근 한 두어 달 동안 거처가 좀 없어가지고요. 카페와 카페를 돌아다니며 모든 곳이 내 사무실이다. 뭐 이렇게 지내다가 우리 교황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했듯이. 그렇죠. 예. 네, 모든 카페는 내 사무실이다. 이렇게 다니다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예. 오늘 이제 이사를 했는데 이사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12시가 넘어서 제가 이제 요게 끝나는 바람에 오늘 좀 늦어졌습니다. 녹음 시간이. 사무실 어디예요? 목동에 있습니다. 목동에? 오. 네. 존나 비쌀 텐데.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곳이 또 있어요. 그래요? 저기 좀. 요즘에 숨초 이런 거 놓고 주무시면서 광고하시던데 라디오 녹음하고 피곤하시면 들러가지고 주무시고 가세요. 진짜? 잘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까? 뭐 그럼요. 제가 싸게 해드릴게. 그것도 돈을 받으려고? 대실 기준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야, 그런 식으로 수익 사업을. 그 사업자 등록에 저게 있나? 숙박업이? 추가해야 되겠네요. 없으면은 바로 이제 세무서에 제가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루는 미연에 방지해야지요. 예. 네. 탈세 평론가 김프로와 함께 할 텐데, 여러분 김프로의 김프로쇼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광고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는 저 김용민 브리핑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8대2로 그새 올라갔어요? 예. 저희가 8이고 김프로가 2를 먹는 이런 아주 공정한 구조를 저희는 표방합니다. 그새 비율이 올라갔네. 참,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부터 뭘 시작했냐면 예.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검찰이 사건들을 얼마나 말아먹었는지를 제가 이제 쭉 리스트업을 했더니 한 50개 넘게 좀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걸 일주일에 하나씩 다 잊어버리시고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전혀 모르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을 테니까 검찰이 말아먹었던 지난 9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일주일에 하나씩 1년 동안 차근차근 풀어가지고 게스트도 모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때 그 사건 기획을 하거든요. 김프로쇼에서? 그렇죠. 김프로쇼에서. 여기다가 할 순 없나? 요율 조정이 조금 된다 그러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출연료 요율 조정? 말고 광고의 요율 조정을 9대1 정도로 해가지고 9대1 정도? 김프로쇼가 9를 가져가고 김용민이 1 정도 가져간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야, 네가 해라 그냥. 되나 보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건으로는 공영방송 몰락의 서막이었던 정현주 전 KBS 사장이 어떻게 해서 쫓겨났는지 아주 소상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그리고 지금의 공영방송들 파업과 어떻게 다르고 그 사건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KBS 내부 기자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는 것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광고도 좋은데 그래도 의미 있는 기획들을 저희가 이제 하니까 뭐 많이 들어주시고 전파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프로쇼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광고 많이 또 몰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뭐죠? 이제 MB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누구도 받아쓰지 않고 계속 그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지난 9년을 지나왔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MB에 대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하고 그래서 문제 제기가 시작되고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 이제 오늘은 맛배기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너무 복잡해요, 사실. 그래요. 그리고 거의 10년 전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기가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거에 조금 사정이 밝으신 분들은 꼭 보면 이해를 하지만 뭐 법인을 만들어 봤다거나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해봤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회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막 소유가 어떻게 되고 투자가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그래서 이거 도대체 누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말았다는 건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요즘 다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불거져서 나오는데 주진우 기자가 또 한동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무도 받아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설명도 해드리고 했는데요. 예. 주진우 기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있고 또 얼마 전부터 이제 김경협 의원이 관련해가지고 검찰 수사가 예전에 미진했다라면서 이제 주장을 막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저도 복잡해서 이거를 정말 알아들으시기 쉽게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놓고 제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오늘은 BBK 사건 관련해가지고 또 MB 관련해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가, 그리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주 개괄적인 큰 그림만 좀 이해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주 어려워요. 회사 이름도 많고 또 금융의 자금 흐름도 복잡하고 이게 다 노리고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 사기 사건의 전말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지간하게 작정하고 달라들어서 기자들이 살펴봐도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적으로 막 관심이 일었기 때문에 물론 판세는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로 이제 기울어 있었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워낙 핫한 사안이어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유야무야 많이 잊혀지고 뭐 지워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 또 김경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8년이나 실형을 살고 또 미국으로 갔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김경준한테 그냥 사기를 당한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고 마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김경협 의원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검찰이 50억에서 5천 원 빠진 금액을 송금했던 내용,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명박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검찰이 그 내용을 굳이 발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김경준이 이면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했던, 그러니까 MB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이면 계약서를 썼다 자기가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또 막 플래시 세례를 받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면 계약서라는 게 위조가 됐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면 계약서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김경준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렇지. 그 김경준이가 가라로 만든 이면 계약서가. 네. 그러면서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 김경협 의원의 주장을 아주 핵심만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이면 계약서 위조되고 이런 거 말고도 50억에서 5천 원 빠진 돈이 건너갔던 요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굳이 은폐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팩트만 놓고 보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한참 BBK 보도가 있고 어쩌고 할 때 사실 이미 나왔던 얘기. 아, 이미 나왔던 이야기. 아. 실제로 찾아보면 기사에 많이 있어요. 50억에서 5천 원 빠진 돈이 건너갔다.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한 기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는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이었고 실제로 기사로도 나왔던 내용이라서 이게 전혀 없던 내용이 밝혀진 것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고 이명박이 BBK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김경준이 위조를 한 게 맞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요 사실 자체는, 요 팩트 자체는 뭔가 없던 것이 새로 터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미 그때 한번 회자가 되고 다들 그냥 알고 있었던 구문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워낙 간교하고 영악하기 때문에 다른 팩트를 들고 이거 공격을 했다가 거기서 막 이제 되치기를 당하면 오히려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없던 얘기는 아니고 구문이다. 그리고 그때 기사화도 이미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검찰이 뭔가를 조직적으로 은폐해가지고 이걸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거라고 보기에는 팩트 자체의 힘은 떨어진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지금 계속 연일 TBS에 나와가지고 김어준 공장장과 함께 얘기하는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오. MB가 내 회사가 아니다. 내 이름으로 돼 있는 회사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회사지 내 회사는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계속 해왔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주진우 기자가 이제 뭐 문서랑 이런 거를 전부 확보했던 내용은 뭐냐면 그게 본인의 회사가 아니라면 청와대에서 뭔가 조직적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왜냐면 그거에 이제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 MB의 친척이 대표이사로 있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뭐 청와대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총영사라든지 막 이런 공무원들이 그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MB가 자기 회사가 아니라고 했던 그 회사, MB의 친척 회사, 그 사람은 실제로 아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개입되지도 않고 돌아가신 분의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막 대책회의를 하고 안에서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리고 소송에도 관여를 해가지고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이며 챙겨서 보고 이거에 대해서 막 진척사항을 보고를 하고, 실제로 청와대는 담당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명의가 내 회사가 아니잖아요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이상 어떻게 증명할 게 없잖아요. 명의가 MB 명의로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2007년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서 그냥 스르르 가라앉았었는데, 시간이 그 뒤로 10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회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명의자였던 사람이 돌아가시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회의, 그리고 내 회사가 아니라고 했던 회사가 송사를 당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거를 MB가 속해 있는 청와대 직원들, 그리고 MB가 실제로 임명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다 조직적으로 맡아가지고 그걸 했던 자료들을 발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야, 이러면 MB가 BBK의 실소유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정황들이 매우 많이 발견이 된 거고, 그것이 단순히 풍문뿐만이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 회의록, 보고서 이런 걸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다시 한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들여다볼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경엽 의원이 주장한 거는 조금 안타깝지만 이미 나왔던 구문이라서 그거에는 오히려 되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주진우 기자가 새로 들고 나온 팩트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보고 이거는 확산을 시킬 만한 가치가 좀 있다라고 일단 큰 틀에서는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고인이 김재정 씨죠? 네, 그렇죠. 이명박의 처남이고, 이명박의 온갖 재산을 차명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김재정 씨는 또 예전에 BBK 문제가 터졌을 때 다 쓰니 뭐니 다 내 재산인데 이게 MB 거라고 알려져서 상당히 당혹스럽다, 진실을 밝히겠다, 뭐 이러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게 본인 명의로 돼 있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삼기가 뭐 기자들이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본인 재산이라면 그렇게 있다가 본인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부인과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그 재산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책회의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재산도 아닌데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랬던 정황이나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니까 이거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수지 게임 영화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요거와는 또 궤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농협 같은, 그러니까 그냥 민영기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기관에서 해외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된 돈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조세피난처로 가가지고 차곡차곡 쟁여져 있는 패턴을 발견을 해서 그거를 쫓아가고, 근데 이게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해외로 돈이 건너갔다가 그 돈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사라지면 그 돈이 조세피난처에 가가지고 들어가 있고, 뭐 요런 이제 패턴이 발견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당국 또 검찰 수사를 하자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김재정 씨의 재산이 진짜로 김재정 씨의 재산인 것이냐와는 전혀 다른 패턴.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자원외교라든지 아니면 뭐 4대강이라든지 이런 국가 차원의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었던 돈들이 혹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 흐르륵 사라져가지고 이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거니까 요거는 큰 틀에서 이제 두 축이 다르게 돌아가는 사건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 금융당국이나 또 검찰 이런 데 수사당국에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찾아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긴 할 텐데 의지를 가지고 찾으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몇몇 프로그램들 기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MB는 굉장히 좀 떨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BBK와 관련해서 재수사 들어갈 어떤 요건은 갖춰졌다. 주진우 폭로로. 근데 뭐 쉽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검찰이 일단 한번 결론을 낸 사건이고. 그렇지. 그걸 이제 뒤집으려면 아주 명백하게 뭔가가 뒤집어지는 내용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BBK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아직은 검찰을 움직일 수밖에 없게 할 만큼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냐, 이거는 조금 아직 좀 모자란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검찰이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오랜 기간 많은 인력을 투여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예. 그러니까 어지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텐데 이 사건은 오래되기도 했고 복잡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스멀스멀 자료들이나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그리고 이제 몇몇 기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제 뭐 기사를 쓰거나 취재를 하거나 이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이를 조금 지켜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직 뭐 주진우 기자가 다 깐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계속 군부를 지피고 있으니까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 많으셨고 김프로쇼 많은 관심과 또 광고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연락처 있어요? 사무실도 오픈했는데. 아직 전화가 없어요. 인터넷도 연결이 안 됐고. 그래. 이번 주 동안에 이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가깝게 느껴질까요? 당신의 살결이 보이는군요. 그래요. 오늘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 선생도 와 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 선생은 그냥 오늘 구경꾼으로 오시는 네. 걸로. 예. 김프로쇼에서 이제 맹렬히 활약 중인 패널이십니다. 네, 그래요. 영광입니다. 예. 맹렬히 활약하고 있지만 아는 사람은 별로예요. 그게 김프로쇼의 특징이에요. 예. 수고가 헛된. 예. 예. 김프로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 활동 공간도 마련해 뒀습니다. 광고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으로 연락 오시면은 1대9로 이제 배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프로쇼가 1, 김용민이가 2를 먹는 아주 공정한 시스템. 네. 예. 저희는 항상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자, 그래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폭발했었는데 최근 뭐 최순실 게이트나 뭐 관련해가지고 스멀스멀 구속영장이 기각되다가 카이라고 있죠. 항공우주산업 관련해서 이번에 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기각된 사안을 받아들고 또 한바탕 이제 검찰이 폭발을 했는데 예, 예. 가만히 들어보면 예. 이게 좀 이상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 그러면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기각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증거를 인멸하라 이렇게 시켜가지고 임원이 예. 그 혐의로 검찰이 그런 이제 증거들을 찾아가지고 구속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증거를 더 없앨 수도 있고 말을 맞출 우려가 있으니까 예, 예. 구속을 좀 해달라라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기각을 했냐면 예. 증거 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본인의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말이 어렵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하여간 말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죄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막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습니까? 범죄자들이 당연히 그렇잖아요. 예. 근데 형사소송법, 형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부인을 하거나 뭐 증거를 숨기거나 이런 거는 지극히 그냥 본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누구나 잘못을 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덮고 싶은 거는 당연하니까. 예, 예. 그거를 또 다른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다는 죄로 처벌을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살인을 했으면 살인한 흔적을 지우려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살인죄로도 처벌하고 증거 인멸로도 처벌을 하고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죄로만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지금 본인의 증거를 인멸한 거는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으니까 이거는 구속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예.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검찰이 청구를 했던 혐의는 증거 인멸 교사거든요. 교사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시켰다는 건데 야 이거 증거 인멸해라. 그리고 지시를 해가지고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건데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타인의 범죄가 같이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의 범죄의 혐의 내지는 그런 증거 이런 것들을 막 흔적을 지우거나 뭐 없애거나 이런 것들은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아니 무슨 말이냐. 증거를 인멸하라고 이게 그냥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범죄가 아니고 카이라는 큰 기업 그리고 이걸 분식회계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들을 야 이거 빨리 없애라 하고 지시를 한 거면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상식선에서 검찰은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 항공우주산업이라는 커다란 돈을 만지는 국가의 공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고 잘못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증거를 막 인멸하라고 했던 거를 처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아가지고 아, 이 사람은 증거를 더 없앨 염려가 있으니까 구속해 주십시오. 라고 청구한 거를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된다. 이거 사실 좀 궤변에 가깝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법이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보면.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게 그럼 왜 일어나는 거냐를 들여다봐야 될 텐데 사실 저는 이게 최근 계속 잇따르고 있는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한번 제기했고 법원에서 그걸 한번 공방이 있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정말 건수가 생기기만을 기다렸다가 부리는 몽리에 가깝다고 봅니다. 건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거나 구속영장을 기각할 거리가 있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윤석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을 엿먹이기 위해서 그동안 기다렸는데 건수 하나 잡은 거군요. 그렇죠. 예. 실수 하나만 해봐라.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하기만 해봐라. 라고 사실은 기다렸던 것 같고 그러다가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러니까 증거인멸죄라는 거가 야 이거는 기본 아니야? 법조인들이라면 기본 아니야?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한 걸 처벌할 수 없는 거 당연하잖아. 이거는 법조인이라면 상식이잖아. 예. 근데 이거를 갖다 청구해서 오케이 요걸로 한번 그럼 문제 삼아 볼게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신나가지고 몽리를 부린 걸 텐데 이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이나 상식하고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이렇게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이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기각을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어쨌든 건수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요거는 논란이 되겠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판단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자충수라고 봅니다. 아, 그럼 법원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적어도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그래도 제대로 판단하고 있구나. 제대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받는 데는 굉장히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구속영장이 지금까지는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아니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면 그 증거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기각하는 면도 있지 않겠어? 예.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예. 물론 많은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된다라면서 이제 극렬하게 반발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세히 모르거나 아니면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발 물러서서 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예.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야 이게 말이 돼?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예. 법리적으로 공방을 벌이면서 검찰을 한 방 매기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원에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법원에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 여론의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검찰에 훨씬 더 힘이 실릴 거라고 봅니다. 이런 판단은요. 근데 결정적으로 권한은 법원에게 있잖아요. 칼자루가.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MB에 대한 수사를 한단 말이죠. 법원이 MB에게 유리한 결론, 판결을 포함해서 영장 집행 부분에 있어서 계속 검찰을 방해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되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결정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면서 독립된 판사가 증거관계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 특히 자기 조직에 대한 안위 내지는 자기 조직의 권위와 관련된 판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카이 영장이 기각된 사안은 본인들의 권위에 도전했던 검찰에 대한 응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훨씬 더 많이 감정이 담긴 판단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MB와 관련됐거나 뭐 다른 이런 수사들에서 이런 식의 목리를 부릴 가능성이 아직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이 MB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놓으면은 검찰을 상대로 정치검찰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평소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은 사법부도 뭐 우리 법 연구회 같은 사조직이 장악됐다. 이런 논리로 막 부정하고 비판하던 그런 보수 세력들, 야당, 언론. 이들에게 그야말로 아이템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조금 해석을 달리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의 특징,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라고 통칭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 게 수장이 바뀌잖아요. 예. 그리고 기조가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들이 한 발 앞서갑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직까지는 나가지 않고 계시고 방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목리를 부릴 수 있는데요. 예. 만약에 김명수 후보자가 별 문제 없이 대법원장에 임명이 되고 그래서 조직이 갖춰진다면 글쎄요. 본인들이 더 앞서서 뭔가 정의 구현한다는 액션을 취할걸요? 9월 말이면은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번에 부결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호남 돌아다니면서 안철수 대표가 여러 군데서 지금 뭐 봉변을 당하고 있어요. 뭐 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별다른 결격 사유와 명확한 이유 없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또 한 번 그렇게 물을 먹인다고 하면 그러면 그 후폭풍이 고스란히 자기들한테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이 되지 않을 부결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고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제 임명이 되고 진영이 갖춰진다 그러면 지금처럼 뭔가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를 응징한답시고 하는 것들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검찰도 그런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예. 완급 조절 내지는 뭐 수사 속도 조절 이런 거를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이 만약에 그 양승태 초기거나 그렇게 해서 법원이 검찰 정말 작심하고 골탕 먹이는 상황이라면은 윤석열 지검장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분은 이제 정면 돌파를 주로 하는 스타일이어서 수사를 많이 해가지고 증거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그냥 쭉쭉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지금은 사실 이제 대법원장이 바뀌는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 기각된 영장은 재청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좀 번거롭고 부담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임명이 되고 뭔가 새로운 진영이 갖춰주고 그 이후에 커다란 수사 그리고 또 쭉쭉 속도가 붙어야 하는 수사들을
한꺼번에 내놓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 일단 법원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무슨 증거인멸 교사 무슨 뭐 영장이 뭐 기각되고 뭐 이런 거 복잡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복잡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스크린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영장 청구나 수사 착수는 그럼 새 대법원장 체제에서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겠군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냥 액면가로만 비교를 해보자면 그 편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나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엊그제 청문회에 나왔던 판사님 같은 경우는 단식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답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답을 안 하고 있어요. 뭐 가타부타 대답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냥 무시하고 쌩까고 뭐 그냥 있다가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치를 보는 판사들이 그냥 자기들의 소신에 따라서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면 갈대처럼 먼저 누울 거라고 봅니다. 예, 갈대처럼 먼저 눕는다. 그래도 이 3명의 영장 전담 판사들, 검찰이 아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최악의 경우로 가면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약간의 불문율이 있었어요. 판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검찰이 조금 예우라 그러면 좀 그런데요. 이게 전면에 드러나가지고 막 비리 수사가 진행되고 이렇게까지는 좀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도 여러 가지로 마뜩치 않고 불편한 거예요. 중요 사건의 경우에 이렇게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거나 뭔가 껄끄럽게 진행되면 본인들한테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편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도 되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판사들의 숫자도 많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의 비리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나 공개가 되거나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는 보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법원이 좀 더 이상의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난 판단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여론에 의해서 불이 붙는 사건, 이런 사건은 사실 검찰이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은 예.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또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능력이 검찰에게 충분히 있는 것이고. 네. 예. 그 점을 우리 영장 전담 판사님들이 양승태와 너무나 닮아 있는 판결을 내는 우리 판사님들이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항상 유익하죠. 유익한 이 김프로 코너 여러분 너무 좋으시다면 김용민 브리핑에 광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당신한테 광고를 하나? 내가 너를 만들었잖니. 알겠습니다. 김프로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